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오효수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한유미 해설위원, 이보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국배구연맹 이사회 및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이 논의가 됐는데요. 먼저 현 한국배구연맹의 총재인 조원태 총재의 연임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해왔던 신무철 연맹 사무총장도 연임이 결정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여자부 정원 확대와 보수 총액 증액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서 선수 트레이드 시 출전 금지 조항도 개선이 됐는데요. 이는 이번 시즌 오지영 선수의 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로 인해서 개선된 조항입니다. 다음 시즌부터 이 트레이드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함께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는 4월에 실시할 예정인 2023 아시아 쿼터 트라이아웃의 일정과 방식을 확정했고요. 그리고 2023 코보컵 대회에 대한 일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약 2주간 경상북도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열린 경기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부는 연승이 끊긴 KGC 인삼공사가 홈 최종전을 치르는데요. 3위 탈환을 위해서는 승점 석점이 필요합니다. 이에 맞서는 IBK 기업은행은 순위 상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대전으로 안내합니다. 스코어 12대6. 자, 이번엔 돌릴 수 있을까요? 엘리자벳. 자, 지금도 수비하고 있는 IBK 기업은행. 오른쪽 공격 성공입니다. 육서영의 공격이 블로커 맞고 다 튀어나갑니다. 됐습니다. 왼쪽에 육서영 뚫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정직하게 블로킹에 갖다 대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올라갑니다. 왼쪽 산타나. 직접 때립니다. 예.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때려야 돼요. 맞습니다. 김학영 센터. 예. 이렇게 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25대 18로. 박혜민, 염혜선, 이소영. 자, 바운드 됐습니다. 왼쪽에 산타나 갑니다. 블로킹. 정우영. 정우영 선수가 워낙 잘 정확히 들어갔고. 한손 토스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제대로 꽂았습니다. 나이스 토스가 됐습니다. 노란이 받습니다. 염에서 뽑아줍니다. 오른쪽에 엘리자벳 성공입니다. 이 정도의 볼은 득점할 수 있는 확률 아주 높죠. 예, 22대 17. 자, 서브 직접 때립니다. 좋은 서브. 예, 이선우. 18대 23인데요. 자, 네트 맞기 전에 일단 넘겼습니다. 이선우의 공격. 네. 성공입니다. 2세트 인삼공사의 세 포인트입니다. 자, 세트 안 끝났어요. 19대 24. 올라가죠. 엘리자벳. 자, 됐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타나. 인삼공사 이번엔 끝낼까요? 이선우의 공격 네. 끝냈습니다. 25대 19 세트 스코어 1대 1입니다. 가운데 후위 공격. 예. 자, 아직 판정이 나오지 않고 네네. 있어요. 주심의 비디오 판독입니다. 네. 판독 결과 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넉넉하게 나갔는데. 예. 김학영 세터. 뽑아줍니다. 오른쪽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예. 육서영의 득점. 산타나, 김학영, 가운데 김수지입니다. 20대 12. 이소라. 자, 미석공이에요. 가운데 기다립니다. 최정민. 염혜선 센터. 블로킹. 들어왔어요. 막힙니다. 두 개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그렇죠. 반대 현상이네요. 네. 세 포인트. 자, 세트 끝낼까요? 표승주 끝냈습니다. 네. 25대 15 큰 스코어 차이로
육서영. 자, 인삼공사 더 도망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대 15를 만듭니다. 자, 김윤우 선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막혔어요. 산타나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블로커들을 피할까요? 네.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벽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직선 쪽. 자, 여기서 자, 도운딩을 때려야 돼요. 김윤우 세터, 표승주 블로킹! 정호영 22대 16. 또 막힙니다. 또 막힙니다. 철벽의 KGC. 12개째 브로킹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고희정 선수가 서브를 넣겠습니다. 자, 세트 끝낼까요? 엘리자벳 끝냈습니다. 25대 17. 세트 스코어 2대 2가 되면서 경기는 5세트로 갑니다. 염혜선 막혔어요.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습니다. 기업은행의 공격. 산타나 안쪽입니다. 역전. IBK 역전이에요. 올라갑니다. 엘리자벳. 자, 수비됐고요. 산타나. 노란 리베로가 잡았습니다. 엘리자벳 뒤쪽에서 갑니다. 성공이에요. 아, 어려운 거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짧게 자, 성공입니다. 이거 수비 안 되네요. 예. 잘 처리했습니다. 이소영 12대 12 동점. 박은진의 서브. 김수지. 자, 역전 기회입니다. 엘리자벳 성공이에요. 역전타. 성공이에요. 역전입니다. 네. 박은진의 서브. 이동합니다. 김수지. 살렸어요. 때립니다. 엘리자벳 안 넘어옵니다. 아, 쉽진 않았는데요. 매치 포인트 인삼공사. 올라갑니다. 육서영. 자, 수비됐어요. 경기 끝낼 기회. 엘리자벳 안 넘어옵니다. 듀스로 갑니다. 믿어야 돼요. 본인을 믿어야 됩니다. 자, 14대 14 듀스입니다. 엘리자벳 성공입니다. 네, 15대 14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 5세트 듀스입니다. 그리고 15대 14 매치 포인트입니다. 한 점 남았습니다. 마지막 블로킹으로 끝냈습니다. 엘리자벳 선수가 팀의 승점 2점을 남기면서 인삼공사 3위로 올라섭니다. 풀세트 승부 끝에 KGC 인삼공사가 웃습니다. 엘리자벳 선수가 32득점을 올렸고요. 염혜선 선수는 역대 두 번째 개인 통산 13,000세트 달성으로 승리의 기쁨을 더합니다. 반면 IBK 기업은행은 육서영 선수가 팀 내 최다 22득점으로 분전했지만 승점 한 점에 만족해야 했네요. KGC 인삼공사가 승점 2점으로도 3위 자리를 곧바로 탈환해냅니다. 오늘 경기 좀 불리하게 끌려가는 경기였지만 뒷심을 발휘해서 풀세트 승부 끝에 결국에 승리를 거뒀는데요. 엘리자벳 선수가 정말 울고 웃었는데 결국에는 해피엔딩이네요. 일단 뭐 마지막 5세트 때도 마지막 그 2점이 다 엘리자벳 선수 네. 손에서 끝났는데 사실 그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엘리자벳 선수가 범실했을 때 또 득점이 났을 때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초반에 좀 엘리자벳 선수가 좀 잘 안 풀리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오늘도 이제 32득점에 37%의 공격 성공률이면 엘리자벳 선수의 그 평균 성공률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성공률이거든요. 더군다나 여기 이제 범실을 15개를 기록을 했는데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범실 관리를 좀 특별히 해줘야 되는 엘리자벳 선수고 이 범실이 나오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올라가야 되는 시점, 뭐 중요한 그런 시점대 범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계속 주도하지 못했던 그런 인삼공사였고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4세트부터 엘리자벳 선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에는 인삼공사가 웃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승리를
이 엘리자베스 선수를 비롯해서 KGC 인삼공사가 조금 어려운 경기를 펼쳤던 건 이 상대 서브 공략에 좀 고전하면서 이 중앙 공격 활용이 좀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정우영 선수가 블로킹에서 좀 제 몫을 해줬어요. 오늘 기업은행의 서브 전략이 굉장히 좀 잘 들어갔어요. 네. 짧은 서브를 구사하면서 이 인삼공사의 중앙 공격수들을 좀 무력화시키는데 성공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우영 선수도 뭐 득점을 하긴 했지만 블로킹 7개고 공격 부분에서는 사실 성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또 박은진 선수도 6득점을 올려주긴 했는데 또 중간에 발목 부상을 입으면서 그 이후로는 또 득점이 잘 나오지 않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중앙을 좀 잘 마크를 하다 보니까 초반이 좀 어려운 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은 그래도 이소영 선수가 잘 버텨줬는데 역시나 이제 인삼공사의 가장 고민거리죠. 이소영 선수의 대각 포지션의 한 자리인데 박혜민 선수가 먼저 들어와서 뭐 한성희 선수도 들어오고 이선우 선수도 들어오고 최선화 선수도 들어왔는데 이소영 선수 대각 포지션에서는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은 득점을 원하기보다는 리시브도 어느 정도 좀 해줘야 되고 블로킹도 좀 해줘야 되고 공격도 조금 해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참 그 한 명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삼공사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박혜민 선수가 마지막에 좀 잘 버텨줬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더 긴 시즌을 노리고 있는 KGC 인삼공사이기 때문에 이긴 경기 속에서도 분명히 또 숙제를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맞섰던 IBK 기업은행은 풀세트 승부 끝에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5세트 경기가 무승 4패로 좋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육서영 선수가 좀 분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희망도 있었고 과제도 있었고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육서영 선수가 오늘 한 경기 최다 득점이죠. 네. 22득점을 올려줬는데 사실 육서영 선수가 1세트에만 10득점을 올리면서 범실이 단 한 개도 없었거든요. 와. 굉장히 좀 좋은 경기로 출발을 했던 육서영 선수였고 사실 이제 5세트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포지 포지션인데 오늘은 육서영 선수가 출발이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육서영 선수가 한 이제 3세트, 4세트부터는 조금씩 이제 득점이 저조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산타나 선수랑 표승주 선수가 잘 도와주긴 했는데 그래도 마무리를 짓는 데는 역시나 좀 큰 공격수가 좀 필요했던 기업은행이었고 오늘 뭐 육서영 선수도 잘해주고 뭐 표승주 선수나 산타나 선수도 힘을 내주긴 했는데 확실히 좀 그 외국인 선수가 큰 공격을 담당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은행이 조금 힘든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 이게 중하위권 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GS칼텍스나 네. 기업은행이 이 최근에는 이 중하위권 팀의 반란이 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권 팀들이 앞으로 이 중하위권 그리고 또 하위권에 있는 팀들을 만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만큼 정말 뭐 치열한 순위 경쟁이 이어가고 있고 오늘 경기 안의 내용만 들여다봐도 풀세트 그리고 5세트 듀스 접전일 만큼 매 경기 정말 치열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여자부 V리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웰컴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탑부입니다. KGC 인삼공사 이소영 선수입니다. IBK 기업은행 육서영 선수입니다. 여자부 현재 순입니다. KGC 인삼공사가 승점 2점 올리며 3위 자리를 되찾습니다. 승점 53점, 다시 4위로 내려간 도로공사와 승점 1점 차고요. 오늘 졌지만 승점 1점 올린 IBK 기업은행은 승점 45점으로 5위로 올라섭니다. GS칼텍스가 6위입니다. 다음은 남자부 경기 살펴봅니다. 최근 2연승 중인 우리카드와 3연패에 빠진 OK금융그룹의 맞대결입니다. 우리카드가 3연승으로 3위를 지켜낼지 아니면 OK금융그룹이 분위기를 바꿔내면서 봄배구의 희망을 높일지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경기 때는 정석규가 서브가 잘 터지지 않았는데 오늘 경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정석규의 서브 강한 서브죠. 성공이군요. 오늘은 다릅니다. 야, 이번 서브는 어떨지요? 이어지는 서브, 이번 서브도 강습니다. 그대로 툭 넘깁니다. 그리고 살리죠. 반격 기회 만듭니다. 왼쪽
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백어택 안쪽에 꽂힙니다. 지금도 타이밍이 조금 끌리면서 상대 브로킹에 걸릴 수 있는 타이밍인데 이걸 때려주네요. 바로 시정철 감독은 확인을 하겠다는 거고요. 올라가면서 지금 리스브 과정에서 마지막에 구용찬의 네. 중앙선 침범. 역시 메인온이에요, 지영철 감독. 이제 동점이에요. 서브는 계속됩니다. 넘어갔죠? 만듭니까? 만듭니까? 만듭니다! 이게 정성규의 힘입니다. 송이채 언더패스로 살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발행합니다. 빨랐어요, 지금은. 지금도 이 점수 넘어갔으면 상대에게 분위기 또 완전히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빠른 스윙으로 브루킹이 오버가 되게 또 점수를 만들어줍니다. 두 팀의 1세트부터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버 득점. 왼쪽에 아가메즈 대각선. 아가메즈가 세트 포인트. 나경복 서브. 자, 부영찬이 견뎠습니다. 배우의 스파이크. 막힙니다. 1세트 우리카드. 서브 득점도 넉점 있었던 좋은 흐름입니다. 위에서 받았고요. 낮은 시석공. 준비됐어요? 살리는 이상현 선수였고요. 갑니다. 갑니다. 성공입니다. 15대 16. 15대 14입니다. 백어택. 자, 레오 살리죠. 아가메즈. 자, 받아올리는 레오 선수였습니다. 올리는데 구용찬. 자, 보시죠. 마지막에 약간 서브 황승빈. 자, 백스윙 접공. 플라잉 디그. 그리고 아가메즈 스파이커. 기회를 잡아야 돼요. 지금이 고비점이에요. 네. 자, 살짝 넘기는데 지금도 범실이죠. 그렇죠. 오늘 송이채 좋아요. 나경목의 좋았어요. 안쪽 서브 득점. 나경목. 쐐기를 받는 그런 서브 S를 만들어주는 나경복입니다. 나경복 선수의 부인과 딸 희원 양이 네. 오늘 아빠 경기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중계에서 아들이라 많이 불러서 미안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득점입니다. 23대 16. 이번 서브도 강했죠. 공격 옵션이 많아요. 아가메즈 길게 밀었는데요. 선수들이 강하게 터치아웃이라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가메즈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새 스타트 포인트 만들고 있는 서울 우리카드의 홈 경기장 장충체육관. 정규 시즌의 이번 장충의 마지막 경기예요. 나경복이 서브입니다. 득점이에요.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세트를 마무리 짓고 있는 나경복 선수입니다. 이 흐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서브는 텐더스입니다. 황승빈이 가볍게 볼을 띄웁니다. 왼쪽. 자, 블로킹 맞고 오재성. 붙어요. 자, 볼이 많이 붙었죠. 왼손으로 건드립니다. 반역 기회. 점핑셋. 점핑셋. 마지막에 자, 슬라이딩 디그. 아가메즈가 볼을 따라갑니다. 자, 살렸고 사인 냈습니다. 그리고 왼쪽. 넘겨야 레어 돼요. 넘깁니다. 가운데 왼쪽. 가운데 왼쪽. 자, 블로킹 커버. 연결 좋아요. 아가메즈 박원빈. 마침표를 찍는 박원빈. 5번 자리 쪽에 소희채. 가운데 오재성. 황승민이 볼을 띄웁니다. 붙어요. 자, 푸싱으로 미는 볼. 이제는 동점이에요. 동점입니다. 역시 레오 선수의 이 서브 타임 때 흐름을 네. 잡아오는 오케이 동그룹인데 팽팽한 이 긴장감 속에 강한 서브를 넣는 게 중요하겠죠. 박성수가 강한 서브를 넣었죠. 아가메즈. 공이 큰 바운드를 거립니다. 힘을 내줍니다, 아가메 선수. 24대 23입니다. 살리는 원명. 시간차. 듀스 포인트입니다. 진상원의 서브. 어느 쪽으로 갈까요? 왼쪽입니까? 왼쪽입니다. 왼쪽입니다. 밀립니다. 파워 판정이에요.
자, 볼은 꽂히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분계석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자, 그림이 보이죠? 네. 판독 결과 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경복의 득점!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 시간차. 송이채가 살렸습니다. 그리고 아가메즈 끝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승점 53점. 우리카드가 이 맞대결 한국전력과 3대0 완승과 함께 3연승을 달리는 우리카드입니다. 아가메즈 선수가 21득점으로 활약했고요. 송이채 선수는 60%의 성공률과 함께 살림꾼 역할을 확실히 해줬습니다. 이에 맞선 OK금융그룹은 내우 선수와 함께 신우진 선수가 분전했지만 힘이 부족했네요. 우리카드가 홈 최종전에서 홈팬들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했습니다. 3대0 완승과 함께 3연승 그리고 승점 석점을 올리면서 이 포스트 시즌 진출까지 확정을 짓게 됐는데요. 중요한 순간마다 강서브가 인상적이었는데 그 주인공이 또 달랐다는 것도 참 고무적이에요. 네, 오늘 경기는 사실 선발로 나선 양 팀의 아웃사이드 히터 우리카드 나경복 그리고 OK금융그룹 송명근 선수가 얼마나 버티느냐의 싸움이었는데 우리카드가 마지막에 웃었습니다. 네. 1세트 시작부터 나경복 서브 득점으로 우리카드가 기선을 제압했고요. 박준혁 선수의 서브도 날카로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지분을 가져간 선수는 바로 원포인트 서버로 나선 정성규 선수였는데요. 1세트 16대 18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성규 서브타임에 19대 18로 역전을 했고요. 1세트를 가져가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했습니다. 2세트에도 나경복 선수가 21대 16 상황에서 4연속 서브 중 서브 에이스 3개를 기록하면서 여유롭게 2세트도 가져갔습니다. 오늘 우리카드 서브 에이스는 7개로 OK금융그룹보다 4개가 더 많았고요. 리시브 효율에서도 31.5%로 상대보다 더 높았습니다. 우리카드가 상대 리시브 라인을 효과적으로 흔들면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고 덕분에 마지막 홈경기에서 팬들에게 승리를 안길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3경기 연속 승점 석점을 챙기고 2경기 연속 셧아웃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우리카드인데요. 특히나 이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이 송이채 선수와 아가메즈 선수의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참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카드가 승점 3점을 챙기면서 5시즌 연속 본배구 진출을 확정 지었는데요. 네. 올 시즌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위기가 있었잖아요. 나경복 선수와 아가메즈 선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고전했고 분위기도 좀 가라앉은 듯한 모습이었는데 이 송이채 선수와 아가메즈 선수가 결국 팀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네. 아가메즈 선수가 먼저 좀 도끼를 품고 코트에 나선 모습이었고요. 팔꿈치 부상에도 투혼을 펼치면서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송이채 선수도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나경복이 다소 흔들리는 상황에서 팀의 약점을 보완한 셈인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나경복 선수의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송이채 선수가 해결사로 나서면서 팀 공격 균형을 잃었고요. 항승빈 세터와의 스피디한 공격 호흡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2세트 송이채 선수의 백어택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만큼 서로의 믿음이 끈끈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가메즈 선수도 사실 체력적으로 힘들 시기일 텐데 본인이 좀 코트 위에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팀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3인 블로커를 뚫어내는 해결사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제 기량을 100% 이상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뿐만 아니라 이 내용 면에서도 확실히 채워가면서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카드고요. 반대로 이에 맞섰던 OK금융그룹은 오늘 경기에서 이기는 경기뿐만 아니라 승점 석점이 필요했던 경기였는데 한 세트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본배구에 진짜 빨간불이 켜졌어요. 시작은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네. 그 상대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면서 서브나 블로킹, 공격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았는데 결국 범실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1세트 신우진 선수의 네터치나 리베로 부용찬 선수의 센터라인 침범 등으로 1세트에만 8개의 범실을 기록을 했고요. 2세트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더블 컨택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결국 범실로 흐름을 내줄 수밖에 없었고요. 3세트에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선수 교체를 하기도 했는데요. 차지한 박승수, 정성현 리베로를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세트에도 범실로만 9점을 내주면서 넘어간 분위기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범실 21개로 우리카드의 16개보다 많았고요.
특히 중요한 순간에 나온 범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범실까지 속출하면서 오늘 패하고 말았습니다. OK금융그룹은 오늘 승점 1.1 절실한 상황인데도 네네. 오늘 패하면서 본배구 진출에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 최근 분위기 역시 이 대조적이었던 두 팀의 경기였는데요. 우리카드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간 반면에 OK금융그룹은 연패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현재 순입니다. 3연승으로 3위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카드죠. 4위 한국전력과 승점 6점 차로 더 달아납니다. 5위 OK금융그룹은 4연패로 준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더 작아지네요. 이어서 내일 열리는 경기 미리 살펴봅니다. 먼저 여자부는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이 맞대결을 갖게 되는데요. 먼저 GS칼텍스는 이제 시즌 종료까지 단 3경기를 남겨두게 됐는데 여러 가지 좀 동기부여를 찾아가면서 좀 컨디션을 또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GS칼텍스는 이제 거의 뭐 1% 정도의 희망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적은 확률이긴 하지만 또 이 적은 확률도 확률이고요. 그럼요. 또 만약에 페퍼저축은행을 이기게 된다면은 그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내일 경기까지 좀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야 될 것 같고, GS칼텍스가 워낙에 이제 상대전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또 상대전 4승 1패를 기록 중인데 이 중에 1패가 또 모마 선수가 결장을 했을 때였기 때문에 유독 이제 페퍼저축은행한테는 좀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공격 성공률도 46%로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최근에 이제 GS칼텍스가 인상공사를 잡을 때 서브라든지 공격에서 굉장히 좀 몰아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내일 경기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좀 이어갈 것 같은데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좀 강하게 가다 보면 범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해줘야 될 것 같고 이 양 팀의 구성이 어찌 보면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GS칼텍스가 좀 중앙 쪽을 파고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직전 경기 3대0 완승으로 좋아진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반대로 이에 맞서는 페퍼저축은행은 직전 경기 풀세트 접전 끝에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4연패가 됐는데요. 이제 또 시즌 마무리 시점에 조금 더 많은 결과를 또 보여줄 필요가 있겠어요. 일단 뭐 페퍼저축은행도 GS칼텍스랑 마찬가지로 이제 윙공격수들의 주 득점이 이제 승패를 좌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한비 선수, 박경현 선수, 그리고 니아리드 선수의 활약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GS칼텍스를 상대할 때는 더 빠르게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뭐 공격 전환 그리고 뭐 블로킹 위치라든지 수비 위치까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좀 미리 예측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또 GS칼텍스 경기에서는 오재영 선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결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문슬기 선수가 리베로로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오재영 선수가 코트에 있는 것과 없는 거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한비 선수나 이고은 선수가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이 새로운 아인킴 감독이 왔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좀 마지막 남은 3경기 동안 많이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이 나란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긴 하지만 또 어떤 소득을 발견하면서 어느 팀이 또 기분 좋은 결과까지 가져낼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남자부는 추격자들의 맞대결입니다. 2위 현대캐피탈과 4위 한국전력이 맞대결을 갖게 되는데요. 먼저 현대캐피탈은 직전 경기 대한항공에게 좀 완패를 하면서 선두와 거리도 좀 멀어지고 분위기가 조금 처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좀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내야 될까요? 네, 현대캐피탈이 대한항공 다음으로 고전하는 팀이 바로 한국전력인데요. 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2승 3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수치가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지난 5경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현대캐피탈이 리시브에서 우위를 점했음에도 공격에서 열세를 보였고요. 그렇다면 현대캐피탈은 세터의 선택 그리고 공격수와의 호흡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또 리그 후반기 허수봉 선수가 미드블로커와 아포짓을 오감의 변화를 주고 있잖아요. 지난 5라운드 맞대결에서도 허수봉 선수를 미드블로커 카드로 꺼냈었는데요. 내일 만나는 이 맞대결에서는 현대캐피탈이 또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게 됐는데요. 현대캐피탈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맞서는 한국전력은 어느덧 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에 반면에 3위 우리카드가 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면서 이젠 또 준 플레이오프 희망에도 또 빨간불이 조금씩 켜져 가고 있는데 정말 부지런히 승점, 석점을 챙겨야 합니다.
네, 사실 현대캐피탈보다 더 절실해 보이는 팀이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네. 정규리그 남은 경기 상대가 현대캐피탈을 시작으로 OK금융그룹, KB손해보험인데요. 한국전력은 준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승점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여전히 타이스나 서재덕, 임성진 삼각편대의 서브나 공격력은 위협적인데요. 특히 킥오픈 부문에서 3명의 선수가 모두 나란히 탑10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전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요. 다만 변수는 신영석 선수의 발목 부상인데요. 지난 1일 대한항공전 1세트에서 발목이 접질렸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지난 4일 우리카드전에서도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한국전력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본배구와 관련해서 순위표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또 일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경기 또 KBS 10 스포츠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열리는 V리그 경기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